네, 오늘 경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어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아주 최고가를 연일 갱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보다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2라운드인데요. 비트코인 매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 8만 8천 달러, 원화 기준 1억 2천만 원 넘어섰습니다. 네네. 10개만 사놓았으면 서울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지금 예시가 팍팍. 트럼프 당선 확정된 날부터 계속 사상 최고가입니다. 하루에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를 계속 올라가면서 대선 당일 5일 7만 5천 달러 찍고 역대 최고가 기록했고 네. 6일에 7만 6천, 8일에 7만 7천 찍더니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 넘게 올랐고요. 올해 저점이 1월 말에 3만 8,500달러였습니다. 2배, 저점에서 2배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2위 가상자산이 이더리움인데요. 이것도 한 3,400달러 정도, 원화 기준 46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또 다른 트럼프 수혜주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치코인이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당선 전 200원 내외에 머물렀는데 예. 오늘 500원 찍었습니다. 와. 2.5배. 이렇게 이 가상자산이 불을 붙은 이유 트럼프 때문인데요. 예. 비트코인 대통령 자처하면서 금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온 미 증권거래위원장 해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채굴이 돼서 반감기 거치면서 점점 채굴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거 가상자산 이제 이 전기도 무료로 이제 공급하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뛰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게 좀 이렇게 주식보다 가상자산이 핫하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 코스닥 코스피 거래량보다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그 한 20조 원 가까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은 17조 18조 정도입니다. 이게 이러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 쏠리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다 수익을 내고 가상자산이 수익 내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어제 5만 5천 원 찍었거든요. 네.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아직도 국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소장님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도 그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한때는 사기다. 라고 얘기하다가 언제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트럼프의 변심은 무죄. 마음이잖아요. 네. 트럼프 이즈 먼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한 추측을 해보면 일단 일론 머스크를 전적으로 이제 믿고 있죠. 네네. 일론 머스크는 가상자산 도지코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사실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 금융거래 시장에서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 전통적인 이제 금융투자 자산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트럼프는 이걸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모르는 건가요?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 패밀리들이 트럼프 패밀리들이 전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내 10만 달러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게 전망이 무의미한 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신고가를 지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 제한폭도 없고 이게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주식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가상자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유, 나만 저 상승장에 소외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10만 달러 간다, 가상자산 황금기가 돌아왔다, 트럼프 취임하기 전까지는 뭐 2억 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일단 팩트는 뭐냐?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하고 이 도치코인만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등주인 이더리움은 아직 사상 최고가 아닙니다. 네. 최고가에서 한 30-40%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홀로 계속 비트코인만 불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도 확산될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 시장에 이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게 심리적 요인에 과매수되기 쉽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이르면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이게 본인 손실 100% 났습니다. 도치코인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뭐 일론 머스크한테 손해배상 못 합니다. 그렇죠. 100% 본인 책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자산 가운데 정말 투자하고 싶다. 이게 왜냐면 10,000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소수점 뭐 7, 8자리까지 이제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전체 자산 가운데 일부만 해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정말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해야 하는데 네. 참고로 비트코인이 이미 시가총액은 미국의 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원자재 가운데는 금 다음으로 비싼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예.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아까 세베뉴 앞에서 뉴스 전할 때 최진만 기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저는 뭐 주식도 안 하고 네. 뭐 이러는데 제가 돈이 궁해서 그런지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예, 저도 그런데. 아니 1억 2천만 원에 들어가서 언제 팔려고요? 2억 그러네요. 되면 네. 진짜 다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른 주제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요즘 뭐 배추값 정말 비싼데 김장 포기하는 김포족이 늘고 있어서 포장 김치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대선 치러는 치러졌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유가 살인적 고물가 때문입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미국이 지금 뭐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9% 넘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이 1%대라고 하는데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딴 세상입니다. 지난해 사과와 같은 과일값 걱정이었다면 올해는 배추와 같은 채소값 걱정이 한가득이죠. 뭐 추석 전부터 이제 배추 파동이 있었는데 배추 가격과 무 가격, 김장 부재료 때문에 지금 김장 포기한 이 김포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젊은 세대. 네. 김장하기보단 차라리 포장 김치를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형마트 중량이 가장 큰 사실 이 젊은 세대 1인 가구가 10kg 포장 김치 잘 안 사거든요. 그렇죠. 소포장으로 썰어 있는 거 네. 굉장히 사는데 네.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큰 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18배 늘었다는 겁니다. 오, 18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세대일수록 직접 담가 먹기보다는 조금씩 간편하게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쪽으로 네. 하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사실 김장이라는 건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육 삶아서 이제 보쌈김치 해 먹는 그런 김장 문화가 있는데 네. 이런 모습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TV 속에서 야, 저게 우리 때 했던 김장 문화야라고 얘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원일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한지붕 대가족 세가족. 느낌의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많긴 많고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사실 한 번 살 때 900g짜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소장님 그 제가 얼마 전인가 그거 봤었거든요. 정부에서 뭐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한다. 이래서 사실 이런 게 큰 도움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일단 가을 배추가 출하가 되면서 배추값은 좀 내린 건 맞습니다. 네네. 내린 건 맞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가 20% 할인 지원하고 있고 유통업체가 20% 할인하면서 네. 지금 아마 대형마트들이 이번 주부터 배추 2,000원 미만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세 동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좀 하시면 좋겠고 빨리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게 배추는 생육 기간이 한 2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 중순 이후는 날씨가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 1, 2주 정도만 김장 시기를 늦추면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뭐 높습니다. 김장 물가가 10에서 두 자리 이상 높은 건 맞지만 예. 그러나 이제 한 포기에 뭐 22,000원 찍었던 그런 파동까지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김장 부재료라고 하는 고춧가루, 뭐 양파, 생강, 대파 이게 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좀 안정된 상태여서 한 1, 2주 정도에 하시면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그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 때문에 그걸 안정하기 위해서 수입한다는 게 바로 중국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마트나 이런 데 중국산도 있겠네요, 그러면? 중국산은 주로 이제 마트보다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구간, 그다음에 이제 김치 수출하는데 이렇게 이 도소매 업체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이미 뭐 중국산 10월 말까지 대다수 들여왔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뭐 그다지 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건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을 위한 약간 이런 수급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경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